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쟁점을 두고 노노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협상이 막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UBC 긴급 여론조사 결과 울산 시민들은 지역 기업체의 노사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시민이 반대했습니다. 오중 충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설마 했던 신호 위반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도우미 여성을 독점 공급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울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직 폭력배와 업주 4명이 구속되고 37명이 입건됐습니다.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홍일의 행적이 묘연한 가운데 김홍일을 봤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금융기관 고위 간부가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사 돈 18억 원을 횡령한 여직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횡령한 돈은 호화 생활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지역 아날로그 방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종료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투기 고공 액션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가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근로자 3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구체적인 인원을 처음 밝혔습니다. 주간 연소 2교대제 시행을 놓고는 노노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윤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직원은 8천여 명, 회사는 이 가운데 3천여 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은 올해 안에 우선 채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전원 정규직화라는 요구안과 차이가 있다며 회사가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내하청 노조인 비정규직지 외에도 단계별 선별 채용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놓고는 노노 갈등도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변속기와 엔진 사업부도 주간 연속 2교대를 동시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변속기 사업부 조합원들은 설비 증설 없는 동시 시행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량 외부 도입하지 않고 반드시 주간 연속이기 때문에 정책이 있다는 그 단언적인 말씀 왜 못 하십니까? 교섭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속기 조합원 동지나 대의원 동지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교섭에 임하겠다는. 현대차 노사는 내일 예정에 없던 교섭에 나서기로 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울산 시민들은 지역 기업체의 노사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BC 울산 방송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울산 지역 노사 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안정적이란 응답은 31.8%에 그친 반면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56.1%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86%가 노사관계 불안이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노사 간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복지 향상, 그리고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이 가장 필요한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7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삼성 SDI 순을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6%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불안정한 경제사회적 상황,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등을 꼽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시민이 56.7%로 절반을 넘었고 찬성한다는 19.9%에 그쳤습니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사회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 31.9%, 노동계 일정에 맞춘 일방적인 파업이 14.5%였습니다. 파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꼭 해결해야 할 파업 쟁점이 있기 때문이
57.3%, 다음으로 조합원 권리 향상을 위한 권리 행사, 노조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수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가 나가야 할 활동 방향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7%가 노사화합 정착을 꼽았고, 다음으로 조합원 복지 향상,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 울산방송이 동남 리서치에 의뢰해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이틀 전 새벽 북구 상안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통근버스 기사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했던 신호위반이 결국 3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발생한 북구 상안 사거리 오중 충돌 사고. 통근버스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차량 2대와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9살 박모 씨도 사고 24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되기 한 5시 좀 지나서 2시쯤에 이제 가족들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내가 바깥으로 이제 차로 댕겼던 거예요. 뒤쪽에 있는 거는 못 보고. 경찰은 박 씨가 사고 이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유가족의 진술과 타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안 하자고 말이 없었는데 자기 눈으로 직접 봐갖고 그런 거를 봤으니까 자기가 후회했겠지.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불행도 불행이지만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했던 신호위반이 3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극을 불렀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주는 곳을 이른바 보도방이라고 부릅니다. 조폭과 보도방이 힘을 합쳐 도우미를 독점 공급한 조직이 적발됐는데 폭력과 협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합차에 탄 여성들이 차에서 내려 향한 곳은 시내 한 노래 연습장. 이른바 울산연합파로 불리는 도우미 공급 조직이 관리하는 여성들입니다. 울산연합파는 남구 삼산동 일대 보도방 조직 2곳이 조직폭력배와 힘을 합친 조직으로 지난 2009년 12월 결성됐습니다. 이후 독점으로 도우미들을 공급했는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주 목적을 하나 같은 경우는 최선과 같이 신규한 조폭들이 올라와서 절대로 안 열어줘. 내가 아가씨 갖고 장난치고 가게 튀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게 뺏던지도 하고. 이처럼 독점적으로 도우미를 공급받은 곳은 모두 32곳. 2년 9개월여 동안 최소 2억 5천만 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한 달에 한 차례씩 단합회를 하며 결석을 다졌고 미성년자 고용과 협박, 시민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보도방 업주들은 안정된 사업을, 조폭들은 사무실 없이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생관계였습니다. 그 빈 룸이 있으면 거기 여자들 도우미들만 직결시켜 놓고 차량 운항만 해서 전화가 오면 공급만 하면 되니까 돈 벌기가 쉬우니까 당연히 조직폭력배들이 바지 사장을 세워서. 경찰은 울산연합파 조직원 4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울산 경선에서는 김두관, 문재인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선 후보 진영은 울산 경선 선거인단 2만 5천여 명의 성향을 추정한 결과 김두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각각 1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두 후보가 울산에서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은 오는 24일과 25일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에 이어서 오는 26일 울산 대의원단의 현장 투표 등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지역의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오늘 오후 2시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 디지털 방송전환 지원센터는
울산에서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갖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이 99%를 넘은 울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4일 충북, 10월 4일 경남 등 연말까지 지역별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전투기 고공 액션 영화인 R2B 리턴 투 베이스가 개봉했습니다. 토탈 리콜을 리메이크한 영화와 댄스를 내세운 헐리우드 영화도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공군의 천방지축 조종사가 에어쇼에서 위험한 비행 기술을 감행하다 징계를 당합니다. 주인공은 탑건으로 불리는 선배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도 정비사와 사랑을 꽃피워갑니다. 북한 전투기와의 교전 장면 등 공군의 지원을 받아 만든 화려한 고공 액션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억을 심어 환상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리콜사. 평범한 일상을 살던 주인공에게 영문도 모른 채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1990년 개봉한 토탈 리콜을 22년 만에 리메이크해서 액션은 화려해졌지만 철학적인 상상력은 원작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음악 소리와 함께 도시 곳곳에서 댄서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군무를 벌이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들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집니다. 춤에 심취해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화려한 댄스와 사랑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김홍일의 행적이 한 달째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 도심에서 김홍일을 봤다는 소문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에는 김홍일이 남구 삼산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 삭발을 한 채 배낭을 메고 나타나 시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글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조금만 비슷해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 금융기관 고위 간부가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사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이 고위 간부의 여비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9일 고소장을 제출해 양측을 한 차례씩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은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고위 간부가 대기 발령 중인 상태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본사 차원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회사 돈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격리 담당 여직원 43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회사 대표 50살 주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여직원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회사 계좌에서 모두 16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을 명품 구입이나 외제차 이용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대표 조 씨는 회사 공금 4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성경워텍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회사 수질관리팀장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류한 폐수량이 상당하고 발생할 피해나 위험을 잘 알면서도 단속을 지능적으로 회피한 만큼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성경워텍에 사상 최대 규모인 268억 원의 수질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5살 김모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6일 밤 영업을 마친 남구 묵어동의 한 횟집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PC방과 식당에서 모두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울산 중구와 창원 의창구의 청소년 쉼터를 오가며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태블릿 PC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중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3층에 태블릿 PC 19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옥동 농소 간 도로 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옥동 농소 도로 건설이 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린 전기자동차 연구 기반 구축과 중부소방서 이전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옥동 농소도로는 당초 2015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지주 반발과 사업비 미확보로 계획보다 2-3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항을 북극 항로의 오일 허브항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은 오늘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오일 허브 세미나에서 지구온난화로 2035년에는 북극 항로가 열릴 것이라며 울산항을 해외 선박 급유지로 키워서 오일 허브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산대 김기태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서 오일 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유니스트가 오늘부터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정원 775명 가운데 90%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유니스트는 오는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정원의 72%를 수시로 모집하기로 한 울산대는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한편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 대학은 서울대와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 등이며 대다수 4년제 대학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1차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남 호수공원의 종교시설인 안민사와 호수교회, 성베드로 기도방 등 3곳이 한국에서 가장 작은 종교시설로 인증받았습니다. 한국기록원은 오늘 서남 호수공원 테마쉼터에서 이들 3곳이 한국에서 가장 작은 종교시설이라는 인증서를 남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울주군 윈드서핑 연합회와 진화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윈드서핑 연합회는 진화해수욕장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게 되며 울주군은 9천만 원을 들여 윈드서핑과 카약 등 각종 해양레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장생포 근린공원 10만 제곱미터에 조성될 고래 문화마을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남구청장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0월 공사가 발주되는 만큼 국내 유일의 차별화된 고래문화마을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성경 캐스터, 울산 지역은 내일도 큰 비 소식은 없다고요? 네, 어제와 오늘 기압골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다행히 울산 지역은 비의 양이 그리 많진 않았는데요. 문제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도 한두 차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우산 계속해서 챙겨보셔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최고 30mm로 도심 지역에는 많지 않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내일 오전이면 끝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부터는 날씨가 좋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31도로 역시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도 이제 내일 아침이면 요란스러운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아서 오늘보다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역시 30도를 웃돌아서 중부지방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영남 내륙 지역도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31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구름 낀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